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공간은 용산구 문배동 신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배산 당고개에 가등신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곳이 흔히 당고개라고 불렸던 당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당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문배산이 되겠는데, 수선전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용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서 용산 자락에 솟았던 산이 바로 이 문배산이 되겠고요. 문배산 가의 이 고갯길을 당고개라고 불렸었고, 바로 이 만초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바로 당고개가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삼각지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배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용산구 문배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배산에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산으로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오른편으로 경의선 철도가 놓이게 되었었고, 이 산 위에는 철도를 위한 이 급수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급수소 아래에는 원정소학교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네를 영정이라고도 불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문배산 밑에는 주변 지역이 다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산의 형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만, 가까이에 당고개 천주교 순교 성지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남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걸 통해서 문배산의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한 곳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문배산의 이름을 딴 문배동이 되겠고요. 그 왼편에 당고개 순교 성지가 있는 바로 이곳에 일제기 가등신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 주둔지였었던 당고개에 터를 잡았었던 바로 이 왜군 장수 가등청정의 추모 공간으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지게 된 것인데, 이것은 그 격 자체가 이 서울에 세웠었던 많은 신사들, 경성신사를 비롯해서 경성호국사와 그 격을 같이 하는 신사로서 마련이 된 것이 바로 이 가등신사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가등신사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을 지금 우리는 신계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 말기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동네다라는 의미로 붙여지게 된 것이 신계동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이 동네를 영정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전에는 동문박이라고 불렸었던 곳이 오늘날의 신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들 외장수의 이를 기리는 신사를 세워놓게 되어서 가등신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현재도 그 가등신사로 오르는 계단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구 이 일대를 신계동이라고 붙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부터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이 장군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총애했었던 장군에 해당이 되고,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한양에 입성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도 지역으로 쳐올라가서 선조의 두 아들이었던 임해군과 순하군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까지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는데, 바로 그렇게 무패 장군들을 격파했었던 게 바로 당시 선비 정문부가 이끄는 지역의 의병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번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를 흔히 우리가 북간대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 바로 이 창의 도예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이 정문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숙종 때
와서 북관 대첩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함경도 길주에 세우게 되었었던 것인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이를 빼앗아 가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두었던 것을 일본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이것을 그 자리에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해서 경복궁 관내에 바로 이 북관 대첩비를 오늘날까지 세워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과 관련해서 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등청정에게 포로로 잡혔었던 임해군과 순하군을 함께 이 신사에 모시면서 내선 융화의 상징으로 삼았었던 공간이 바로 이 가등신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등신사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가등청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런 총애 속에서 결국 구마모토 대영지의 세습 영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청정이 영주로 있었던 성이 바로 이 구마모토 성으로 흔히들 일본의 3대 성의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또 구마모토 성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마모토 성의 영세 영주였었던 소위 가등청정의 존재, 임진왜란의 원흉이었었던 가등청정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듯이, 이 신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당곡의 성지 바로 이 지역에 일찍이 이런 가등청정을 모시는 신사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배산 당곡에 가등청정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